그리고 또 1927년 독일의 물리학자 하이젠베르크도 입자 파동에 대한 또 다른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그는 입자 파동의 이중성을 인정하지 않았고 오로지 입자 개념만 인정하였습니다. 하이젠베르크는 전자의 입자를 설명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고 실험을 제시하였습니다. 전자 현미경을 사용하여 전자를 관찰한다고 상상하겠습니다. 이 현미경으로 전자의 위치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하여 파장이 짧은 빛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파장이 이렇게 짧은 빛을 사용하면은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전자에 충격을 주어서 전자를 이렇게 튕겨 나가게 할 뿐만 아니라 전자에 에너지를 보태기 때문에 전자의 속도가 달라집니다. 다시 말하면 빛은 짧은 파장일수록 높은 에너지를 가지기 때문에 관찰하는 순간 전자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긴 파장일수록 낮은 에너지를 가집니다. 반대로 전자의 속도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하여 전자현미경에서 파장이 긴 빛을 사용해야 하는데 이와 같이 파장이 긴 빛을 사용하면은 전자의 속도는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지만 긴 파장은 전자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 수 없게 됩니다. 이와 같이 불확정성 원리를 비유해서 말하면 비행기에서 지상에서 달리고 있는 자동차를 항공 촬영을 한다고 가정할 때 자동차를 자세히 찍기 위해서 비행기 고도를 낮추어서 촬영하면 자동차의 속도를 알 수 없습니다. 자동차의 속도를 알기 위해서는 비행기의 고도를 높여서 촬영하면 자동차의 정체를 알 수 없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항공 촬영을 하면 지상에서 달리고 있는 자동차를 동시에 그 위치와 속도를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자의 입자는 위치와 속도를 동시에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인데 이것을 불확정성 원리입니다. 불확정성 원리가 제시하는 의미는 첫째, 전자는 그 위치와 속도를 동시에 관찰할 수 없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뜻인데 그것은 전자의 자연적 구조가 그러하다는 뜻입니다. 둘째, 전자는 측정에 의하여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야구공을 아무리 쳐다봐도 그 위치와 속도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1928년 덴마크의 물리학자 닐스 보어도 입자 파동에 대한 다른 해석을 내놓았는데 닐스 보어는 막스 보름과 하이젠베르그와는 달리 파동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해석했습니다. 보어는 하이젠베르그가 제시한 불확정성 원리, 즉 전자의 위치와 속도를 동시에 관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개념에서 힌트를 얻어 보어는 전자의 입자와 파동은 동시에 관찰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차례대로 입자를 관찰한 다음에 파동을 관찰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전자는 입자와 파동을 동시에 관찰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을 상보성 원리라고 불렀습니다. 보어는 전자의 입자 파동이 전혀 별개로 따로따로 존재하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전자의 상보성 구조가 정확하게 어떤 구조인지를
완전히 설명할 수 없었고, 그래서 이 상보성 원리는 애매모호했기 때문에 과학자들이 해서 많은 추측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닐스 보어가 주장한 또 다른 이론으로 관찰자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어는 전자를 관찰하기 이전에는 입자인지 파동인지 알 수 없는 비존재라고 했습니다. 관찰자의 관찰에 의해서 비로소 이게 비존재가 입자 혹은 파동으로 현실로 출현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즉 관찰자가 비존재의 전자에 미묘한 영향을 행사했기 때문에 입자 혹은 파동이 존재하게 된다는 것인데, 이것을 관찰자 효과 혹은 측정의 문제 혹은 파동함수의 붕괴라고 부릅니다. 닐스 보어가 제시한 관찰자 효과는 많은 억측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첫째, 닐스 보어가 말하는 전자의 비존재는 어떻게 존재로 전환이 가능한가? 즉 어떻게 무가 유로 될 수 있는가? 이고 두 번째로 관찰행위의 무엇이 전자의 비존재와 상호작용하여 존재를 낳게 하는가? 등등 수많은 질문이 쏟아졌지만 닐스 보어는 이에 대하여 논리적인 설명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양자물리학은 신비주의로 흐르게 되었습니다. 보어는 비국소성 원리라는 개념을 제시했는데, 즉 두 개의 전자가 우주의 한쪽 끝에서 다른 한쪽 끝에 각각 위치한다고 가정했을 때 한쪽 끝의 전자는 반드시 다른 쪽 끝의 전자에 즉시 순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주가 양자 얽힘에 의하여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우주가 이렇게 그물망처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전자가 양자 얽힘에 의해서 서로 연결되어 있는 현상을 비국소성 원리라고 불렀습니다. 보어가 제시한 양자 얽힘이란 어떤 의미인가? 이에 대해서 보어는 정확한 의미를 제시하지 못하여 또한 많은 억측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드디어 1928년 초기 양자물리학이 정립되었습니다. 닐스 보어는 20세기가 출현하면서 자신의 연구소가 있는 덴마크의 코펜하겐 이론물리학 연구소에 여러 물리학자들을 초청하여 토론을 거듭하면서 1928년경 초기 양자물리학을 정립하였습니다. 여기에 참여한 과학자들로는 보어를 비롯하여 볼은, 하이젠베르크, 요르단, 파울리, 디렉 등이 있으며, 이 연구그룹에서 해석되었다 해서 양자물리학의 코펜하겐 해석이라고 부르고 주류 양자물리학이 되었습니다. 이상 주류 양자물리학인 코펜하겐 해석의 요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막스 보른의 확률 해석. 둘째, 하이젠베르그의 불확정성 원리. 셋째, 닐스 보어의 상보성 원리. 또 닐스 보어의 관찰자 효과. 또 닐스 보어의 비국소성 원리 등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코펜하겐 해석에 대한 반대파가 등장하였습니다. 앞에서 자세한 설명을 피했지만 사실 코펜하겐 해석에는 설명이 잘 되지 않는 신비스럽거나 혹은 애매모호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코펜하겐 해석이 등장하자마자 이를 반대하며 비판한 과학자들이 나타났는데, 1세대 반대파로는
아인슈타인, 슈레딩거 등이 있고 2세대 반대파로는 데이비드 봄이 있고 또 3세대 반대파들도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코펜하겐 해석에 대한 반대파가 생기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초기 양자 물리학이 개발될 당시 양자 현상을 설명할 때 먼저 뉴턴 물리학적 용어를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이를 다시 보아가 만든 양자 규칙으로 번역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 양자 물리학적 개념과 뉴턴 물리학적 개념이 서로 혼합되어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고, 따라서 양자 물리학은 뉴턴 물리학과는 달리 양자 물리학 자체의 개념적 자율성을 갖지 못했습니다. 둘째는 한 사람의 과학자가 아니라 여러 사람의 과학자들이 의견을 내서 양자 물리학이 만들어지다 보니 양자 물리학은 논리적 일관성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즉 논리적 일관성을 갖추어 체계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임기응변적 처방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1세대 반대파로 아인슈타인을 들 수 있는데, 코펜하겐 해석을 수상히 여긴 아인슈타인은 1935년 동료 과학자 포돌스키, 로젠 등과 함께 코펜하겐 해석이 모순이라는 것을 보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고 실험을 제시했는데, 이것은 세 사람 이름의 머리끝을 따서 EPR 사고 실험이라고 부릅니다. E는 아인슈타인, 그 다음에 P는 포돌스키, R은 로젠입니다. 즉 보아의 비국수성 원리가 모순이라는 것을 지적하기 위한 사고 실험이었습니다. 먼저 보아가 주장한 비국수성 원리를 비유해서 말하면 이렇습니다. 두 개의 주머니가 있는데 하나는 빨간색 전자가 들어있고 다른 하나는 파란색 전자가 들어있다고 가정하고, 전자가 들어있는 두 개의 주머니를 각각 우주의 반대편에 이동했다고 가정했을 때 주머니를 열어보기 전까지는 그것이 빨간색이나 파란색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주머니를 열어보는 순간, 측정하는 순간 결정된다는 것이 보아의 주장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개의 전자가 우주의 반대쪽에 각각 위치하고 있을지라도 한쪽 끝의 전자는 반드시 다른 쪽 끝의 전자에 즉시 순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쪽이 빨간색 전자이면 저쪽은 반드시 파란색 전자이며, 반대로 이쪽이 파란색이면 저쪽은 반드시 빨간색 전자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우주가 이와 같은 양자 얽힘에 의해서 두 개의 전자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보어의 주장에 대하여 EPR 사고 실험에서 아인슈타인이 주장한 것은 이 각각의 주머니에 빨간색 전자와 파란색 전자가 들어있다고 가정하였을 때 첫째, 이미 정해진 빨간색 전자와 파란색 전자를 넣는 것이지 주머니를 나중에 열어보는 순간, 측정하는 순간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둘째, 두 개의 전자가 우주의 끝에서 끝까지 서로 떨어져 있을 때 한쪽 전자가 다른 쪽에 즉시 순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주의 끝까지, 이유는 빛보다 빠른 것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보아와 아인슈타인 논쟁이라고 부릅니다. 이 보어
아인슈타인 논쟁은 그 이후 몇십 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보어와 아인슈타인 주장의 차이점은 아인슈타인은 전자는 실제로 존재하는 것, 즉 전자의 실제성, 리얼리티를 주장한 반면 보어는 전자의 비실제성을 주장한 것이고 아인슈타인은 우주의 국소성을 주장한 것인데 이는 우주가 설립자들에 의하여 아무리 충만되었다고 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빈 공간이 있다는 것을 주장한 것이고 보어는 우주의 허공은 알 수 없는 뭔가에 의하여 꽉 차 있기 때문에 빈 공간이 없다는 것을 주장한 것입니다. 이 보어와 아인슈타인 주장의 차이점을 간단하게 다시 도표를 설명하면은 보어는 전자가 비실제성 존재하지 않고 이에 대해서 아인슈타인은 실제로 존재한다. 그리고 우주 공간에 대해서 보어는 비국소성, 즉 우주에는 뭔가 꽉 차 있고 거기에 전자가 들어있다는 생각이고 아인슈타인은 우주 공간은 뭔가 차 있지 않고 아무리 전자가 꽉 충만되어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빈 공간이 있다고 주장한 점이 서로 다릅니다. 또 다음에 계속하겠습니다.